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알실세에서는요, 어떤 정보들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주택임대소득의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2019년도 이전까지는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애초에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19년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요,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발생한 그 주택임대소득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놓치시고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추후에 적발시행 자산세라는 이제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 보시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면 적정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가시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가 주택임대소득의 세금 신고 대상일까? 라는 부분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그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월세 형태로 임대를 주는지 전세 형태로 임대를 주는지에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월세로 수입을 받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기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시시가 기준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인지, 물론 2023년도부터는 공시가 기준 12억입니다.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주택자부터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숫자 3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합산 기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면적이 40제곱미터가 안 되면서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가 되니까요. 주택수를 따져보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좀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은 본인이 비소형 주택을 3주택 보유하면서 3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됐으면 그럼 얼마 내면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임대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주택 임대소득 우선 기본적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수입이 이제 월세 형태냐 전세 형태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월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1년간 내가 임대한 기간 동안에 이 발생한 월세 수입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 총 수입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은 본인이 거주를 하고 만약에 B주택을 이제 임대를 주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풀로 월 5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월세 소득에 대한 수익 금액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전세 수입이 만약에 있다. 월세로 안 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전세 수입은 내가 받은 보증금에 대한 임대 기간 동안의 어떤 이자 수입 정도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A, B, C 주택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고요. B, C 주택을 지금 임대를 주고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B주택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13억 원이고요. C주택은 동일하게 1년 동안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8억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B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주택, 보증금이 큰 주택에서 3억을 먼저 빼줍니다. 13억에서 3억을 빼주고요. 거기에 60%를 곱한 다음에 1.2%를 곱해주고 임대한 기간 365일을 곱해주면은 720만 원이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13억 원에서 3억을 먼저 빼줬기 때문에 C주택에 대한 보증금 8억은 그냥 그대로 계산이 되고요. 8억에 60%를 곱해주고 1.2% 곱하기 임대한 기간 365일을 해주면 약 57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BC주택을 지금 임대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1286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나의 이제 본인의 임대 수입이 있잖아요. 이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혹은 2천만 원을 넘어가는지 이거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리과세 신고 방식과 종합과세 신고 방식을 유리한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이 임대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그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겠죠.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 구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리과세 방식은요, 뭐 이자 수입이라든지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요. 이 임대소득만 오로지 있다고 보고 14%의 세율로 단일과세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과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리과세 방식의 경우에는요, 법정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법정 필요경비 50%와 200만 원의 공제금을 제하고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2천만 원 임대수익 기준으로 한 112만 원 정도 세금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좀 절세 팁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시면서 다른 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보다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실 때 세금이 조금 더 적게 나온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는 그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요, 20에서 최대 75% 세액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요,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 충족 여부를 꼭 살펴보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3주택부터 과세가 되니까요, 주택 지분 비율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좀 달라지시고요.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의사결정하시는 쪽으로 해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희 세무사였습니다.